혹시 당신은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용하고 말없고 성적 낮다고 저 아이는 안 되겠다고 단정해 버린 적.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학생을 무시하던 학원 강사, 그리고 어느 날 학원에 나타난 낯선 남자 한 명. 그는 단 한마디로 그 강사의 모든 말과 판단, 태도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건 그동안 무시받던 학생의 충격적인 정체. 이제부터 그날의 교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교육의 기준이 오늘 무너집니다. 저녁 7시. 학원 복도는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민수만큼은 늘 그렇듯 조용히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지도 장난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가방 끈을 꼭 쥔 손끝만 잔뜩 굳어 있었죠. 그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자리로 들어가 조용히 책상에 앉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강사 지우는 민수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쟤는 준비가 안 됐겠지. 지훈에게 민수는 성적이 낮아 관리가 어려운 학생이 아니라 아예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은 학생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늘 하위권, 질문도 거의 하지 않으며 눈도 마주치기 어려워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민수를 문제 학생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지우는 칠판에 긴 문장을 적고 손을 든 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호명하며 해석을 시켰습니다. 민수, 너도 해볼까? 갑작스레 지목된 민수는 움찔했습니다. 아직 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잘라 말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네. 이렇게 하면 언제 따라올래? 교실의 분위기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지만 모두가 또 저 학생이구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교재를 넘겼지만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귀는 화끈거리고 지훈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훈은 나름대로 학생을 체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관심도 기대도 없는 말투였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차피 크게 올라오지도 않아. 그의 속마음은 늘 이런 식이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민수의 어깨는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며 경쟁하는 동안 민수는 그저 빈 칸을 바라보며 손만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조차도 의지 없음이라고 판단하며 혀를 찼습니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민수는 가방을 조용히 메고 누구보다 빠르게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지훈쌤한테 걸렸네. 갱 공부를 안 하나 봐. 그 말들이 민수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가슴 안쪽이 조여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걸까? 그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되는 무시와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학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단 한 명의 어른이 진심으로 손을 내밀지 않은 대가가 단 한 달 뒤 학원 전체를 뒤흔들 사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민수는 그저 작고 조용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이 학원을 인수할 대기업의 대표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학원 상담실 앞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훈 강사는 그날의 상담 목록을 점검하다가 민수 어머니라는 이름을 보고 속으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적 낮은 학생의 상담은 늘 똑같은 루틴이었고 지우는 그런 상담을 시간 소모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상담은 어차피 답도 없어. 그의 머릿속엔 벌써부터 귀찮음이 묻어나고 있었죠. 정각이 되자 문이 열리고 민수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차분한 눈빛을 가진 사람으로 분위기는 과하게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우는 형식적인 미소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고 있나요? 어머니의 첫 질문은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교과서 같은 대답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는 의욕이 많이 부족합니다. 질문도 거의 없고요. 기본기가 많이 약해서 수업 흐름을 못 따라와요. 민수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두 손가락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혹시 선생님을 힘들게 하나요? 힘들다기보다 수업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 의지만 있다면 기초는 금방 따라올 텐데 민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우는 그 말을 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강사라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말은 민수의 가능성을 단정해버린 평가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요즘 많이 위축돼 보여서요. 집에서는 나쁜 말 잘 안 하는 아인데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지우는 잘라 말했습니다.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민수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 개별 케어를 다 해드리긴 어렵습니다. 반 전체 흐름이 우선이라서요.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는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순간 문이 열리며 다른 강사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지훈쌤, 원장님이 잠깐 찾으세요. 지훈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아, 네. 오늘 상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기초 문제집부터 다시 시킬게요. 그는 빠르게 문을 나갔고 상담실에는 민수 어머니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가에 닿는 그림자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한숨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숨은 실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런 사람에게 민수를 맡겨도 될까? 하는 조용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천천히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같은 시각 교실 뒷좌석에서 혼자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던 지우는 그녀의 고민 따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의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상담이 끝났다는 사실에만 안도감을 느끼며 다음 광고성 수업, 홍보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알게 됩니다.
방금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그 여성과 지금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달라는 한 문장을 가볍게 넘긴 것이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전혀 모른 채 토요일 오후 학원 자습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학생들이 문제집을 넘기며 페이지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나곤 했지만 이날은 문을 열자마자 민수 한 명만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연필 끝은 문제 위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민수가 스스로 자습실에 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나? 어차피 금방 포기하겠지. 그는 여전히 민수를 성적이 낮은 학생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민수의 집에서 있었던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의 방 앞, 아들이 점점 말수가 줄어든 걸 걱정하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침대 끝에 앉아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자습 간다고 했지?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상담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지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료와 새 필통이 들어 있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믿고 있어. 그 한마디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무엇인가를 바꿔보고 싶은 작은 의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흔치 않은 자발적 자습이라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자습실. 민수는 문제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읽었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 줄씩 읽을 때마다 어제 욕처럼 꽂혔던 지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의지가 부족하다. 민수는 문제집을 넘겼다가 다시 덮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다시 펴는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때 자습실 문이 열렸습니다. 친구 준혁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지훈의 수업에서도 늘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여기 있었네? 오늘 자습 온다 그래서 놀랐어.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민수의 책상 위를 보더니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뭐 막혔어? 내가 좀 봐줄까? 민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문제집을 돌려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구조만 보면 쉬워. 동사 찾고 뒤에 붙은 수식어만 처리하면 되거든. 야, 아니네. 너 그냥 설명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정도면 금방 올라오겠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아니, 살면서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민수의 단단한 껍데기를 조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우는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쟤는 왜 저런 학생한테 시간 써?
불편함과 질투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놓친 어떤 가능성을 다른 학생이 발견해가는 것 같은 묘한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효율적인 수업 방식을 유지한다는 핑계로 마음속에 미세한 균열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은 앞으로 터질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펴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받고, 처음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은 날. 이날은 민수에게 변화의 날이었고, 학원에게는 폭풍 전야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출근한 지우는 강사실에서 커피를 내려들고 여느 때처럼 출석부와 교환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그날 학원 내부 공지방에는 묘한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본사 공지. 다음 달 첫째 주 본사 인수기업의 현장 점검 및 강의 참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학원 업계에서 인수나 변경은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고 본사 차원의 점검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뭔가 문장이 달랐습니다. 현장 점검과 강의 참관이라는 말이 유독 강조되어 있었고 강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일정까지 준비한다고 적혀 있었죠. 강사실에는 금방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인수하는 쪽에서 직접 참관 오나 봐. 규모 꽤 큰 회사라던데? 대표 아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던데. 대표 아들? 왜? 교육 쪽에 관심이 많다나? 뭐, 요즘 금수저 CEO들 관심 가지면 그런 거 한다잖아. 지우는 그 대화를 듣다가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대표 아들, 뭐 어쩌라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네. 그에게 이런 공지는 그저 번거로운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업은 충분히 보여줄 만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인지 과신인지 모를 태도였죠.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이 나오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점검은 꽤 중요합니다. 인수기업 측에서 직접 요청한 일정이에요. 특히 우리 학원은 그 기업이 가장 관심 갖는 지역이라 강사 여러분들 수업 관리와 학생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강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지만 지우는 아니랬습니다. 뭐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겠지. 보여줄 건 많으니까. 그는 강의력이 괜찮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꾸려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이 단순한 체크가 아니라 민수와 직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교무실 복도에서 민수를 마주치다 지우는 수업 준비를 마치고 교무실 복도를 지나가다가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교재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다가 지훈을 보자 멈칫했습니다. 지훈은 그저 습관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오늘 준비는 잘 됐어? 그 말엔 특별한 관심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 그러나 민수는 짧게 네라고 대답하며 지나갔습니다. 그 표정에는 아직 지훈을 어려워하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쟤는 공부가 정말 힘든가 보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수업 준비 체크리스트와 발표 자료가 떠올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마음 한쪽에 또 다른 결심을 하나 더 쌓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해보자.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결심. 저녁 강사실에 다시 울린 공지 알림. 지훈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다시 한번 공지가 울렸습니다. 본사 인수 기업 추가 알림. 참관 일정 중 일부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수업 분위기, 개별 케어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지훈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개별 케어 여부. 그 단어는 그가 가장 자신 없던 분야였습니다. 특히 민수 같은 학생에게 대했던 태도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강사실에 있던 다른 강사가 말했습니다. 야, 이번엔 좀 빡세다. 학생 개개인까지 보겠다는데? 특히 기초반 애들은 잘 관리해야 된다더라. 그 대표 아들이 기초부터 다 보고 싶다나? 그 말에 지우는 제대로 정지한 듯 멈췄습니다. 대표 아들, 기초반? 그 말들이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지며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기초반 학생이 바로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던 그 조용한 아이 민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훈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관 당일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월요일 오후였지만 학원 안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사들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을 했고 교실 점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책상 정렬, 칠판 청소, 교재 상태 점검까지 하나하나가 긴장 그 자체였죠. 지훈 역시 겉보기엔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속으론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특히 학생 개별 케어를 평가한다는 문장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민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10분 원장실 앞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 2명과 고급스러운 캐주얼 차림의 젊은 남성 1명이 학원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학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은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학원 내부를 차분히 둘러보았습니다. 성큼성큼 걷는 걸음, 학생들의 교재나 환경을 보는 눈, 말수가 적은 태도, 모든 면에서 평범한 손님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바로 이번 학원 인수 기업의 대표 아들 강도윤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시각 지우는 수업 교환을 펼쳐 상위권 학생들이 좋아할 수준 높은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대표 아들이 오면 내 수업의 강점을 보여주면 된다. 그는 여전히 이 참관이 자기 실력만 증명하면 되는 행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강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훈쌤, 이번 참관 기초반부터 본대요. 그쪽 먼저 이동하세요. 기초반이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초반은 바로 민수가 있는 학급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 아드님이 직접 들어오신다고 하네요. 자, 빨리 준비해 주세요. 원장은 숨을 고르며 말했지만 지우는 손끝이 찬물처럼 식어갔습니다. 기초반부터 대표 아들이?
왜 하필 그 밤부터 보지?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 친절한 말 한 번 건넨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작 10분 전 기초반 교실. 민수는 평소처럼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방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사준 새 필통을 꺼내며 작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늘은 조금만 더 해보자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사람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성. 단정한 셔츠 차림에 예의 바른 눈빛, 그러나 한눈에 일반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실을 둘러보는 순간 민수와 그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의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민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대표 아들 강도윤은 민수를 알고 있었다. 아니, 잘 알고 있었다. 민수는 학원 인수 기업 대표의 아들이기 전에 도윤의 가장 아끼는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로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어릴 적부터 함께 시간을 보낸 사이였죠. 그러나 민수는 이 사실을 학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학원 인수 과정 중에도 기초반부터 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 본사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민수가 최근 유난히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가족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오히려 참관객 앞에서 수업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에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쉬운 내용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러나 참관팀의 시선이 계속 민수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끼자 지우는 순식간에 소름처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상위권 학생이 아니라 하필 민수만 보고 있지? 그 순간 대표 아들 도윤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혹시 저 학생 이름이 민수 맞나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지훈의 인생을 뒤흔드는 시작이었다. 교실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도윤의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 내용은 더더욱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 학생 이름이 민수 맞나요?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관팀이 왜 하필 민수를 지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위권 학생을 칭찬하거나 수업 방식에 질문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만 대표 아들이라는 청년의 시선은 오직 민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친구가 민수예요. 기초반 학생이고 아직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지훈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걱정, 그리고 오래된 친밀함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도윤이 자신을 지켜보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손이 책상 아래에서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참관팀 중 한 직원이 조용히 속삭였다. 대표님,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지우는 희미하게 떨리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대표님,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주니어 대표가 찾고 있는 학생이 왜 민수지? 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추측이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정답에 닿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직접 민수에게 말을 건넸다. 민수야. 그 한마디에 교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형, 작은 목소리가 교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지우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 둘이 아는 사이야? 어릴 때 동네 형? 아니, 근데 왜 대표님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 민수를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수야, 요즘 많이 힘들었지? 민수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반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그저 눈가가 붉어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교실은 더 깊은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교실 전체를 한번 둘러본 뒤 지훈에게 시선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엔 예의와 공손함 뒤에 감춰진 확인의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어떤 지도를 해오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관리 확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동안의 말투, 태도, 무시,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찌르는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다음 말은 아예 결정적이었다. 민수는 저희 아버지가 인수한 본사그룹의 직계 가족입니다. 교실 전체가 폭발한 듯 아이들은 숨을 들이쉬며 서로를 보며 속삭였고 지우는 서서히 얼어붙었습니다. 직계 가족? 그럼 민수가 그 기업이 대표 아들이랑 형 마이너스 동생?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지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참관 기준, 학생 케어, 관리 태도, 모든 게 그의 머리 위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은 민수 쪽으로 돌아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수업 편하게 들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하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교실 안은 더 이상 평범한 기초반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칠판 앞에 서 있었지만 손에 쥔 마커가 점점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시작해야 했고 참관자는 눈앞에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무시하던 학생이 이 학원 인수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지훈에게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업은 시작됐지만 교실 안의 분위기는 이미 평범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칠판 앞에 선 지훈은 손에 쥔 마커가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느끼고 있었고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는 도윤과 참관팀이 같은 페이지를 바라보며 민수 쪽을 중심으로 수업 흐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못해 교재를 펼치며 말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쉬운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그러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시작했지만 지훈의 의식 대부분은 뒤쪽 참관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특히 도윤이 멈추지 않고 민수 쪽만 바라보는 것이 지훈의 신경을 끝없이 자극했습니다. 지훈은 억지로 수업을 평소처럼 유지하려 했다. 첫 번째 문장 해석할 사람. 그는 자동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에게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뒤쪽에서 참관팀의 부드럽지만 압박감 있는 기운이 느껴지자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돌리는 듯 자신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다. 민수야, 너 먼저 해볼래? 순간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상위권 학생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민수는 고개를 들다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우는 도윤의 눈치를 보느라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 어제 배운 구조니까. 해볼래? 민수는 손에 쥔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기회라기보다 시험이었고 지훈의 태도는 진심이 아닌 억지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민수는 종이에 적힌 문장을 한 줄씩 바라보았다. 단어 뜻을 떠올리고 구조를 기억하고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다. 더 리전 와이 히 무브드 이즈.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문장의 의미를 스스로 잡아가는 과정이 교실 전체에 또렷하게 느껴졌다. 교실 앞에서 지우는 당황스러웠다. 민수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석하진 못했지만 중간 구조를 스스로 설명해냈다. 이 부분이 수식하는 부분 같아요. 뒤에 붙어서 설명하는 거.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교실은 마치 누군가 큰 소리를 내기라도 한 것처럼 정적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참관석에 앉아있던 도윤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지훈의 눈에는 그 표정 하나가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도장처럼 느껴졌다. 도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딱딱.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교실 전체가 놀라서 도윤을 바라봤다. 잘했다, 민수야. 도윤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지금처럼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것이 보였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릿해졌다. 민수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었다고? 근데 난 그걸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네. 그 순간 몇 개의 장면이 떠올랐다. 민수가 조용히 자습실에 앉아 있었던 모습, 상담 때 어머니가 흔들리던 손끝, 그리고 지난주 자신이 던졌던 무심한 말들. 기초가 부족해요. 의지가 없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 말들이 민수의 어깨를 얼마나 짓눌렀을까. 지우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참관팀의 한 직원이 지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혹시 앞으로의 지도 계획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훈은 숨을 삼켰다. 앞으로의 지도 계획? 지금까지도 제대로 케어를 안 했는데 뭘 말해야 하지? 설명해야 할 내용은 많았다. 민수의 학습 진단, 필요한 기초 단원, 개별 보충 계획 등. 하지만 지우는 그 어떤 것도 준비해 둔 게 없었다.
민수를 포기할 학생이라고 단정했기에 계획을 세울 이유조차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그 부분은 아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교실은 더 조용해졌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 한 줄기에 지훈은 전율이 흘렀다. 그리고 도윤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선생님, 민수는 저희 가족에게 아주 소중한 학생입니다. 그 아이가 이 학원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저희는 오늘 처음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 말은 질책도 고함도 아니었지만 지훈에겐 그 어떤 꾸지람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다. 앞도 뒤도 없는 듯한 조용한 1분. 그리고 그 1분은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었다. 지훈은 교실 앞에 서 있었지만 발끝에서부터 몸 전체가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의 말 한마디, 참관팀의 시선, 그리고 민수의 조용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칠판에 적어둔 예시 문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지훈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도대체 뭘 가르쳐 온 거지? 그는 수업을 이어가야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장은 의미 구조는 평소라면 간단히 설명했을 법한 내용도 지훈의 입에서는 매끄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느꼈고 참관팀도 침착하게 그의 진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민수 옆에서 조용히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화나 있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지훈에게는 가장 무서운 평가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실에 남은 셋.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고 빠르게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훈은 허둥지둥 정리하는 척하며 그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했지만 도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 잠깐 괜찮으세요?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윤은 민수에게 먼저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민수는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직접 듣고 있다는 사실에 양손을 꼭 쥐며 앉아 있었다. 민수야, 내가 말해도 돼. 너가 느꼈던 거.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 그냥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질문해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말은 날카로운 비난도 불평도 아니었다. 그저 한 학생이 용기 내뱉은 작고 진실한 마음이었다.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저 아이에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는 지금까지 성과 중심, 결과 중심으로만 수업을 바라봤다. 학생 하나하나를 보지 않았고 특히 민수 같은 조용한 학생에겐 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민수야.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구나. 너한테 상처 줬다면.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순간만큼은 그의 체면보다 민수의 마음이
더 중요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침묵이 말보다 더 강하게 가슴을 치고 들어왔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다. 선생님,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목소리였다. 민수는 단지 잘하고 싶었던 학생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믿어주는 어른이 필요했던 거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감쌌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큰 문제를 처음으로 정확히 이해한 순간이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앞으로 이 학원의 운영은 저희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여기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직접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지침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원래 교육자였다. 성과가 아니라, 학생 숫자가 아니라, 상위권 관리가 아니라, 처음 강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 누군가의 성장에 손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리고 민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지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선생님,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저 앞으로도 이 학원 다녀도 될까요? 그 질문은 민수가 지훈에게 준 두 번째 기회였다. 지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정말 너를 가르칠게.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같이 해보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완전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렸다. 그리고 몇 달 뒤 민수의 성적은 기초 단계를 벗어나 중위권으로 올라섰고 도윤은 조용히 뒤에서 그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했다. 지우는 이전의 강사가 아니었다. 학생들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게 되었고 민수뿐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학원 분위기는 달라졌다. 학생들은 질문하기 편해졌고 지훈의 반은 가장 따뜻한 반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그리고 지훈은 깨달았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믿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 시작을 열어준 것은 조용한 한 학생의 작은 목소리였다.